어쨌든 이제 그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이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주요 산업으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신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중에 지금 수소, 그죠?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인 건 분명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수소 경제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사님께서는 수소 경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계속 질문이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예, 저한테 뭐 답변은 또 이것저것 좀 하셨습니다만,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는 벌써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이전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수소 경제 관련 정책,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에너지로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때 이제 신에너지 분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생 에너지가 자연 환경을 이용한 에너지 분야면 수소와 연료 전지는 신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 사회, 수소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수소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경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과, 두 번째는 경남의 제조업이 강한 강점을 살려서 수소 산업 자체가 민간에 또 이 수소와 관련돼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경남에 그런 기업들이 수소 산업의 수소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소 산업을 경남을 포함한 또 울산도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울산, 부산, 경남이 함께 수소 경제권을 만들어서 전국의 수소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소가 금방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에너지원으로가 아니고 우리 아마 뭐 경제, 산업 모든 부분,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을 뒤바꾸는 그런 그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게 되면. 그래서 너무나 이제 큰 정책이고 큰 사업인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그죠? 현재는 수소 경제, 수소 산업 부분이 아주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또는 수소와 관련돼 있는 기술은 물론 이제 현대차라고 하는 그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부의 지원이 붙으면서 세계적으로는 기술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확산 속도도 그렇고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근데 제일 수소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제일 큰 부분은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나 우리 국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장 생산하는 그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게 메탄입니다. 그죠? 근데 이 메탄은 우리가 화석연료이거든요. 부생수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부생수소는 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생수소입니다만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기지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이제 그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도 그 원료가 도시가스 메탄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탄은 어차피 화석연료이고 이걸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든다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그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뭔가 메탄에 대한 이점이 다른 이점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하는 건지. 네, 뭐 의원님 관심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소 산업은 생산 영역이 있고 그다음 저장과 운송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활용 영역인데 우리 경남은 생산보다는 저장과 운송, 활용에 강점이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저장과 운송은 이 액화수소를 압축한다든지 네. 그런 기술들이 다 기계 산업이 동원돼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쪽 분야가 강점이 있고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내 대부분의 수소가 이제 그 LN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나 환경론자들은 역시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수소이기 때문에 그린 수소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물에서 직접 전기분해를 통해서 이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산업으로 전환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게 이제 효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남의 경우에는 그 부생수소 또 그다음 LNG 계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아예 그 LNG를 해서 직접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LNG나 이쪽은 남해안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좀 단기적인 수소 공급에 있어서 필요한 생산과 관련된 그런 투자들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답변하신 내용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LNG를 이용하는 수소 생산 기지를 건축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수전의 수소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다. 예.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빨리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게 우리 수소 가격을 향후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한 걸 보면 그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책 가격을 해서 8,000원 정도, 울산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되면 6,000원 정도로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 2040년도로 한 3,000원 정도. 이건 혹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정책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정부 정책을 그렇게 정한 데는 뭐 네. 제가 그 자세한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수소를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지금은 1년간 운영을 해도 수익이 남지를 않고 오히려 약 1억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8,000원씩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 과정의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그러면은 공급 단가도 같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 속도가 어떻게 될지 하는 건 정부는 정책을 세워야 되니까 6,000원, 4,000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두고 정책을 수립하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래요. 어쨌건 그건 빨라질수록 좋은 거니까 그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 사실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정도만 이제 하고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소 경제 참 중요한 정책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눈에 좀 보입니다. 먼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발전. 네. 지금 계속 해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라는 건 네. 어떤 점에서? 지금 현재는 수소 생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LNG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LNG를 이용해서 지금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사실 경제성이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효율이 낮은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죠. 효율도 낮겠지만 네. 원료의 가격, LNG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예. 그래서 작년에 뭐 발전용 약 6점 몇 프로가 내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지금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보면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자기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 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특히나 요즘 분산형해서 건물용이나 가정용 이런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정부가 지금 산자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릴수록 마이너스가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이 실험기, 과도기, 기술 개발기 이렇게 수소와 관련해서는 특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강점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은 이제 간헐적 발전이라고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연료전지를 통해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을 하는데,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수소 연료전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화재 사고도 있고 불안정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수소 연료전지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한 특히 수소 연료전지는 여기에 이제 액화수소로 농축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액화까지 가지 못한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나 효율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수소 연료전지가 액화수소로 전환하게 되고 효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면 다른 어떤 분산형 전원보다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급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실험들을 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부터 지금 발전하는 과정까지 현재는 액화고 액체거나 기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료를 LNG 메탄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연료전지의 가격이 또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은 안 쓰면 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LNG를 사용하지 않은 수분의 수소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그때까지의 부분이다. 과도기에 기술 개발을 위한 보급 사업이다, 이렇게. 그런 과도기로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예산이나 투자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투자는 결국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지금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전국적으로 어제도 보면 액화수소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액화수소 특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해 가고 있고, 지금은 속도 경쟁이 이미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남의 제조 강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공급을 하시려는 계획을 많이 이렇게 세우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급량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이게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이렇게 같이 와서도 전년도 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오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충전소라든가 다른 것들과 연관이 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전국 이런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은, 또 예산이 넉넉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대로 2월만 계속 시키고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좀 생깁니다. 안 그래도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소차 보급이 애초 계획보다 훨씬 속도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게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와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와 청와대와 협의 중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점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수소차 보급 올해 계획했던 수소차 보급 대수에 미달하면서 남는 예산은 친환경차를 수소차 외 전기차도 함께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원활하게 수소차와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총량이 함께 늘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소차 쪽으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좀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충전소 문제 때문에 차 보급이 사실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충전소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도민들이 수소에 대한 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오해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처음에 주유소 들어올 때, 그 다음에 LNG 충전소 들어올 때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그런 충전소의 운영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는 실제 특히 액화수소로 전환이 되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고들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 수소로 인한 사고의 횟수나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에너지원에 의한 사고보다 훨씬 횟수도 적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안정성에 대한 국민을 향한 홍보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산업이 가는 양과 비슷하게 같이 좀 홍보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결국은 신에너지 쪽으로 향후는 가야 된다라는 게 국제적으로 또 우리 인간 사회 전체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차곡차곡 뭔가 잘못된 부분 좀 바꿔가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아마 이 자리에서 지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재점검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 균형 발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요즘 이제 보면은 우리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자꾸 더 강조가 되는데요. 혹시 작년에 제가 지사님하고 질의하고 난 이후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균형 발전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신 사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 균형 발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이 됩니다. 하나는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를 포함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고, 두 번째가 우리 경남 지역 내의 균형 발전,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던 경남의 특히 동서간 지역의 격차 균형 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좀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는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도 이 지역 간 격차, 우리 경남 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울경이 서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권역별 발전 방향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
이게 부울경 단위로 지역이 묶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동부 경남 지역이 훨씬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이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서부 경남 지역은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동부 호남 지역하고 많이 겹칩니다. 특히 여수나 광양, 순천이, 하동 광양은 경제자유구역청도 함께 만들어져 있고, 진주권역하고는 생활권, 경제권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산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요즘은 이제 남중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남중권의 경제 공동체, 경제 발전 전략도 함께 가져가야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부 경남 KTX와 함께 이런 남중권의 발전 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기사님 설명에서도 제외가 되신 지역이 북부 지역입니다, 그죠? 지리산권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산은 북부는 아니죠, 사실은. 예. 지리산은 남쪽이라고 봐야죠, 그죠? 덕유산, 가야산 정도가 북부로 봐야 되겠죠. 그 지리산권 8개 지역에 대창, 함양, 산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질문에서도 우리 북부 지역, 특히 그 경북과 전북의 경계 지역,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지역이 지금 지역 소멸, 뭐 인구 소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크게는 하나는 이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 이제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산업을, 관광 서비스 또는 힐링 치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두 가지 축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산업과 관련해서는 거창은 승강기 산업을 중심으로 작년에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대학을 포함한 인프라를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이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산청과 함양의 경우에는 함양은 산삼항로화, 산청은 한방항로화를 중심으로 한 항로화 산업이 주요한 산업 기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산청에는 그 카이와 연계된 그 항공기 날개 관련된 그런 공장도 들어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로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거창의 승강기 산업과 산청 함양의 항로화 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관광, 치유, 힐링 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리산권 그리고 서북부권의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저희들 지역의 승강기 산업, 예. 그동안 기사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에서 많은 그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승강기 산업은 지금 갈수록 산업계에서도 중요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중요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부청사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가 서부청사 균형발전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승강기는 산업의 한 부분이 있고 안전의 한 부분이 양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좀 진행을 해준다면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빨리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중앙정부도 승강기 산업이 아닌 행안부에서 안전 영역에서 다루고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소관 문제까지 포함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KTX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산업 관련 연구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생민산업 관련된 건 조금씩 이렇게 연구비를 늘려주시는 쪽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X가 지금 용역이 끝나갈 건데요. 예,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로는 조금 늦어져서 내년 3월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네.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경북과 경남의 어떤 관계의 역사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는 역사와 노선 문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지역들 주변 지역들이 뭐 역사 하나 생긴다고 주변 지역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느냐를 놓고 그 지역으로부터 반경을 역세권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통 연결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 개발 계획 이런 걸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남 내에 역사가 있으면서 주변 경북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좀 드리도록 그랬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 보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양면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도정 질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시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피살 공무원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이분들이 우리 경남 도민이다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혹시 도민 맞습니까? 가족들이 양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양산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은 주소지가 경남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경남 도민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쨌든 가족들이 경남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도에서 어떤 뭐 제한 행동이나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아무래도 지금은 도 차원의 대응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유가족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원인이든 어떤 이유든 관계없이 우리 도민의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더 관심과 그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